비트코인이 무려 10만 불 위로 올라갔었고요. 제 주변에도 코인 투자에 진심이었던 분들의 수익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시점에서 코인 랠리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가는 회사는 대한민국 1등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품고 있는 두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나무가 대기업으로 지정이 된 후에 지지부진했던 두나무의 장외 주식 주가도 역시 보란 듯이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상장사의 장외 주식 주가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의 부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있는 것이고, 당선되긴 전인 지난 11월 6일까지만 해도 두나무 장외 주식의 주가는 10만 4천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20만 원을 터치하고 19만 6천 원에 마크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100% 정도의 상승을 한 겁니다. 두나무는 전체 매출액의 97%가 코인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4년 두나무 영업이익은 무려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코인발 호재를 맞이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두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비상과 함께 웃고 있는 회사가 한 곳이 더 생각이 나는데 바로 하이브입니다. 가상자산 호황에 훨훨 나는 두나무, 안도하는 하이브. 과거에도 에프킬라에서 하이브와 두나무의 동맹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이브랑 두나무가 둘 다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비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친가상자산 정책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고,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두나무랑 두나무의 거액을 투자한 하이브가 안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의 부활이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하이브가 두나무 장외 주식 2.48%, 그러니까 5천억 원치를 매수했을 당시의 두나무 주가는 무려 5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분을 매수한 그 고점 때,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역시 엄청난 손실 구간이라는 것이고, 과연 트럼프발 랠리의 힘으로 두나무 주가가 50만 원을 재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다. 하이브가 두나무 주식을 대량 매집한 이유는 바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 것이고, 두나무와 하이브는 2021년 지분 교환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그 배경에는 하이브와 두나무의 협력체인 레벨스라는 사업이 있는 것이다. 하이브의 아티스트 IP에다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NFT 사업이고요. 가상자산 붐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NFT이고, 지금은 대중의 관심이 NFT에서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레벨스라는 사업체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잊혀진 상황입니다. 레벨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의 이름은 모멘티카라는 서비스고요. K-팝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인 불과 3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측 모두 손에 막심, 두나무 하이브 동맹, 2개월 후 선택의 기로. 3개월 전 기사고요. 두나무랑 하이브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정확히 2021년 11월입니다. 하필 두 회사 모두 주가가 고점이었던 당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맞교환했었고, 두나무는 7천억 원을 투자해서 하이브 지분 5.5%를 매입했고, 하이브는 5천억 원을 들여서 두나무 주식 2.5%를 매입하는 그런 맞교환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동맹의 조건인데, 3년간 서로의 지분을 팔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 3년째가 되는 날짜가 바로 지난 11월 23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속 기간이 종료가 된 것이고, 서로의 지분을 팔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며, 만약에 서로 지분을 팔기 시작하면 그건 동맹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겠죠. 두나무 하이브 주식 양도 제한 해제, 투자 반토막의 혈맹 관계가 기록. 이제 두 회사는 서로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평가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팔 수는 있겠으나 손해 확정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직 동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두나무가 하이브 주가를 매수했던 2021년 11월 당시에 무려 40만 원을 넘었었고, 지금은 18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두나무가 산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것이고요. 두나무 주가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트럼프 발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하이브가 산 가격은 무려 50만 원대였기 때문에 현재 20만 원으로 반올림을 해줘도 반토막은커녕 40%밖에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두 회사 모두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고 하이브의 손해가 더 큰 상황인데 그나마 트럼프발 비트코인 랠리 덕분에 그나마 만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동맹을 맺은 이유가 NFT 사업인 레벨스 때문이었던 건데 레벨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억 3,305만 원 수준이고 단기 순손실은 6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익은 미미하고 누적 적자는 쌓여만 가고 있으며 NFT는 비트코인의 붐과는 현재까지는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와중에 동맹으로 강제가 되었던 지분 보유 기간도 지나버렸고 이제는 레벨스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합작사의 존폐 여부는 NFT의 성장 가능성에 달려 있는 것이고 당분간 더 커질 누적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만회할 수 있는 NFT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두나무의 재무 상태는 이번 랠리로 인해서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과연 하이브는 흑자 전환의 기약이 당분간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여력이 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맹이 깨지는 그림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예상을 합니다. 두나무 장애 주식 20만 원 넘겨 하이브 동맹 유지될까? 합작법인 레벨스는 2022년 출범을 했고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아직까지는 뾰족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두나무와 하이브의 동맹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3년 전 서로 지분을 팔 수 없는 주식 양도 제한도 지난 11월 23일부로 해제된 상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NFT 열풍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실적 기대가 별로 없는데 두 기업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K-팝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서는 NFT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은 계속 별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 그 이상의 투자 가치가 생겨줘야만 NFT만의 진정한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현재는 투자 가치를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나무의 주가와 직결이 되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좋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하이브의 상태는 어떠한가? 질문을 바꾸면 하이브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는 앞으로 하이브 지분을 팔아야 되는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하이브에게 상승이 기대되는가 아니면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는가? 현 시점 기준으로 두나무는 하이브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두나무가 하이브 지분을 모두 정리하면은 무려 5.5%에 달하는 지분이고 230만 주입니다. 하이브가 해결해야 될 악재 리스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리스크는 방시혁 의장의 비밀 계약과 4천억 원을 보호 예수도 없이 상장하자마자 사모펀드로부터 받아낸 내용인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거래소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장 심사에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하이브의 별도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잘못이 아니라 한국 거래소가 우리들 잘못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무사히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4년 만에 파묘된 하이브 계약, 사법 리스크 정말 없나? 금감원 측 입장은 거래소랑은 온도가 사뭇 다른데 방시혁 의장의 주주 간 계약에 대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4년 동안 비밀로 봉인이 되었던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의 비밀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더 많은 내용이 널리 알려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리스크의 본질은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방시혁 의장이 수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직접 계약이 많은 언아웃이며 제3자 계약 내용에서 보호 예수 우회 의혹이 드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것인데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방시혁 의장은 대주주로서 상장을 하면 당연히 보호 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망을 피해서 우회로 엑시트할 방법을 모색한 것이고 상장하자마자 어쨌든 대주주의 손에 팔린 지분에 대한 대가 4천억 원이 인마이 포켓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방시혁 의장의 인마이 포켓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호 예수라는 그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라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러 사모펀드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심플하게 이스톤 P라는 사모펀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톤 P는 2018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달 뒤에 빅히트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빅히트는 추후에 하이브로 사명이 변경되기 전의 이름이고요. 이때는 빅히트가 상장 전이기도 하고 회사 측은 상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 밝혔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빅히트의 상장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스톤은 빅히트 지분을 사 모았던 것이고 상장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라는 것이고 2019년 11월에는 이스톤은 빅히트 지분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빅히트는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같은 달인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스톤은 빅히트 주식 38만 111주를 매도하고 2021년 이스톤 P는 폐업을 합니다. 근데 이스톤뿐만 아니라 스틱 인베스트, 뉴메인, 에쿼티 등의 사모펀드와 방시혁 의장은 언아웃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사모펀드들은 보호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엑시트를 함과 동시에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냈으며 언아웃 계약대로 4천억 원은 방시혁 의장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에도 금융감독원에 낸 증권신고서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이브 측은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주가 하락을 맞이한 일반 투자자들과 상장 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하이브의 상장 예정이 없다라는 소문에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긴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고로 방시혁 의장이 맺었다는 언아웃 계약의 디테일과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부분이 도마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호 예수라는 장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명백히 존재의 이유를 초월해서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지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한국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허락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합법과 위법의 기로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사법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는 거고요. 방시혁 의장이 4년 전에 했던 언아웃 계약의 적법성이 향후 하이브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뉴스에 나온 하이브의 악재를 들여다보면은 뉴진스는 결국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미니진 문제는 이제 해결과는 거리가 매우 먼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4천억 원 규모의 하이브 전환사채 재매각 문제도 재점화되고 있는데 하이브의 이런 연이은 악재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하이브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하이브가 처한 상황과 진행 상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